저희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사실 이제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이제 그 여당 지도부랑 대통령의 만찬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네. 같은데 그건 이제 좀 물 건너 갔고요. 그런데 이제 그 계속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좀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나 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 또 당적인 차원에서 네. 고발 조치를 또 했죠. 예, 뭐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? 지난달 29일 당 연찬회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네.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욕설을 섞어서 험담했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퍼뜨렸습니다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그 XX라고 지칭하거나 네. 이 XX는 아마 그 사람이겠죠. 그리고 지칭하거나 별의 순간은 뭐 개나 소나 다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. 근데 그러니까 이걸 유포한 놈이 아마 이제 윤한을 갈등을 이제 더 극대화하겠다. 뭐 음.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건 오산입니다. 오산이다. 제가 보기에는 이미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벌릴 여지가 있을까? 난 그게 제일 의심스러워요. 그래서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. 되게 좀 지혜로운 판단이시네요. 이미 저는 뭐 충분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식의 것이 없어도 충분하다. 지금 거의 서울하고 그 푸에르토리코 간격처럼 벌어져 있는데 거기서 뭘 더 벌립니까? 우주로 나갑니까? 진짜 말도 안 되죠, 진짜.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이 유튜브에서 쇼츠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이제 유포가 되면서 카톡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이제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그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봤을 때 말이 안 되죠. 뭐 사석에서 얘기했으면 또 몰라도 네. 연찬회에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 기자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을 그 새끼겠죠. 아무래도 이게 그 새끼 이런 식으로 지칭하거나 별의 순간은 개나 소나 다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지. 더구나 기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. 사석에서도 안 할 것 같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제기하려면은 최소한 그 바이든 날리면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것처럼 뭔가 입 모양이나 뭐 이런 거라도 좀 이렇게 네. 그걸 찍어 놓고 이걸 갖고 이제 우겨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는 정말 믿을 수 없어요. 최소한 전화 녹취로 이제 형수한테 어떤 말을 했다 이런 게 있으면 그 녹취본 정도는 그래도 좀 있어야 우리가 그렇죠. 보고 네.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?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도 뭐 욕설했다라고 가짜 뉴스가 있었죠. 네네. 네. 바이든 그거 말한 거잖아요. 그 전에 또 뭐 있지 않았나요? 전에도 있었나? 네, 입 모양 가지고서 뭐 욕했다라는 식으로 지나가면서 뭐 욕했다 이런 것도 기억나는데. 뭐 대통령이 그 검사 아주 출신으로 뭐 워낙 그 험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가끔 이제 뭐 그럴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대통령 돼서는 예전보다 덜 하시지 않겠습니까? 뭐 그럼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사실 욕 좀 하면 어때? 아니 그 어때? 그렇지 않습니까? 욕 먹을 사람한테 욕해야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이놈들한테 바른 말로 이렇게 타일러지지가 않지 않습니까? 이번에 또 이제 그 정진석 이제 그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윤석열 대통령께 이제 국회 가지 마라라고 네. 얘기했던 게 나다. 내가 설득을 했다라고 하면서 국회가 지금 이성을 잃은 상태인데 네. 가가지고 이제 치욕만 당할 건데 뭐 하러 가냐. 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. 네,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? 정진석. 네, 정진석. 뭐 저는 뭐 다 믿지는 않습니다. 어. 그러니까 정진석 본인이 얘기했습니다. 그 얘기에 대해서 아마 그 결정은 아마 대통령이 하셨을 겁니다. 그렇죠. 그냥 그래서 정진석 예. 이분이 이제 쫑대 메고. 대통령의 그 불통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렇죠. 이렇게 한 예. 건데 근데 저는 정말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이 비난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상식의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죠. 저는 대통령 안 가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. 아니 맨날 하는 소리가 뭐 독도를 일본한테 내준다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는 애들하고 살인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. 대체 걔네들하고 뭔 얘기를 합니까? 어차피 그러니까 더 쫀쫀한 게 그거 아닙니까? 여기 선물 얘기 없나? 이번에 추석 선물 아니, 거부했다고요? 그 추석 선물을 그냥 안 받는 것도 진짜 쪼잔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 사진 안 받는 걸 사진 찍어서 뭐 챌린지를 하고 있는 그런 또라이 같은 애들하고 대체 뭘 얘기합니까? 얘네들은 그냥 만나지 말고 그냥 각자 살자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얘네들은 각자 살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당과 정은 각자 살 수가 없거든요. 함께 살아야 될 것 같은데. 당정은 따로 같이 살아야죠. 같이 살아야죠. 근데 지금 네.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과 푸에르토리코만큼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네. 이거 어떻게 다시 합칠 수 있습니까? 어떻게 해야 되죠? 이게 그거 축지법의 원리를 약간 접으면 됩니다. 지구를 이렇게 좀 접어서 축지법이라는 게 그거예요. 그거예요. 축지법이 땅을 갖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네네. 이 거리를 단축시키는 거거든요. 알죠, 축지법? 네. 우주에 약간 이제 뭐
블랙홀 웜홀 같은 뭐 이런 그 말씀. 주름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. 어. 그러면 금방 갈 수 있죠. 그렇죠. 그렇게 네. 할 수 있죠. 근데 이제 접자면 문제가 네. 지금 이제 의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갈등이 지금 첨예한 상태인데 아니 근데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응급실에 또 가가지고 의사들을 위로하셨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그 수가에 대한 조정, 네. 그리고 또 이제 응급의료원들에 대한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좀 얘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제 네. 말이 그거예요. 그 응급실에 이제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의사를 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정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응급실 뭐 의사를 그때 늘려도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 취임하고 나서 정말 의대 이게 급했다면은 처음부터 이제 응급실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때 거기 맞는 정책을 폈어야 돼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거봐 나아지는 거 없잖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게 많이 아쉽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. 근데 이번에 또 박민식인가요? 네. 박민식 차관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붕괴라고 하는 말은 오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. 그 사람은 도대체 언제 관두는 겁니까? 그래서 의사들의 네. 그 이제 뭐 의사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박민수 차관을 뭐 자르거나 아니면 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로 좀 전출시킨 게 좋은 게 이 사람은 딴 거보다도 원래 이제 공직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집단한테 이렇게 좀 분노가 섞인 그런 말들을 좀 했잖아요. 의세 뭐 이런 거. 예, 그런 것도 네. 있고 뭐 전세기 태우면 된다, 니네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이런 사람은 좀 이렇게 갈등이 이런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놔두는 거는 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.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대통령께서 현재 지금 의료 체계에 대해서 현실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. 그 네. 이유가 이제 그 박민수 차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민수 차관은 또 발끈하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 뭐 이렇게 하던데. 박민수가 뭐 그동안 해왔던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. 뭐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는 뭐 의사들이 이미 뭐 이 사람은 절대 같이 만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조규영 장관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 기관 409개 중에서 406개가 정상 운영 중이다. 근데 이번 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이 이제 뭐 409개가 있다고 하는데 말은 응급실이라는 간판을 걸어놨지만 사실 응급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. 아, 특히 409개 중에서 2차 병원에 그냥 형식상 응급실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응급실 기능을 못 하고 우리나라 응급실은요 사실 3차 병원 빼고는 별로 기능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3차 병원 있는 것만 갖고 이게 통계를 내야 되고 그리고 3개 말고 나머지가 다 정상 운영한다는 거는 이건 현실과 좀 동떨어진 거죠.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이번 주 응급실 병상 수가 전공의 집단 이탈 전 대비 98%를 유지하고 있다. 그러니까 2% 정도만 떨어졌지 98%는 다 정상 가동 중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권역의료 전문센터 전문의 수는 지난해 4분기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면 좀 질문이 드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공의들 가운데 한 90% 이상이 복귀를 안 한 상태인데 그렇죠. 이렇게나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하러 들립니까? 바로 그렇습니다.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시 않나요? 그렇습니다. 90%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98%가 다 정상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애당초 무리해가지고 그렇게 늘릴 필요가 있나라는 논리적인 귀결이 좀 나오지 않나요? 네,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이 이제 계속 그나마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지금 뭐 당직 쓰면서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과연 이분들의 체력이 언제까지 남아 있고 이분들의 사명감이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? 그러니까 내년 2월 뭐 그때쯤 이제 그 전까지는 해결이 돼야지 내년에 전공의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. 근데 내년에 전공의가 없으면 계속 이대로 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교수들이 아마 하나 둘씩 죽는 사람 생길 수도 있어요. 정말 그렇죠. 지금 주 100시간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면서 이 응급실을 커버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그리고 대해서 군의관도 또 투입한다라고 하는데. 예, 그 군의관들은 이제 뭐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봅니다. 그분이 그냥 의사는 의사지만 응급의료 전문의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. 뭐 거기서 뭐 좀 해본 뭐 좀 이렇게 인턴 같은 걸 해봤어 모르겠는데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대부분은 의대 졸업하고 네. 바로 그냥 갓 들어간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요. 네. 어쨌든 이게 이제
지금은 이제 타결이 극적으로 된다 그래도 이미 마음 상한 전공의들이 한 절반 정도는 안 돌아올 것 같고 그 필수과가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래도 나머지 절반이라도 돌아오게 하려면 1월 안에 타결이 돼야 되거든요. 근데 그렇죠. 그 시간이 지금 점점 가고 있다. 그게 좀 그렇습니다. 안타까운 점입니다. 지금 그래서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한동훈 대표를 좀 품는, 그래서 의료개혁 이 문제에 네. 대해서도 뭐 조금만 입장을 현실적으로 좀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렇게 되면은 사실 추석 동안에 밥상머리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과 그다음에 뭐 문다에 대한 얘기도 물론 많이 나오겠지만 네. 이게 응급의료 이 문제가 너무 또 심각하다 보니까 네, 네. 추석 민심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추석 전에 좀 극적으로 뭔가 좀 만나가지고 네. 두 분이 그래 좀 2026년도는 좀 유의하든지 해보자 이랬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. 그러니까 그게 저기 참 어렵네요. 예, 이거 의대 증원 초창기의 그 지지율보다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. 60% 정도로 떨어졌고 30%가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응급실 한번 가 보고 이걸 이제 참상을 겪으면 그 사람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게 느끼거든요.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요 주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.